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120여 명이 결핵에 감염돼 임시 휴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결핵, 흔히 후진국형 질병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의 결핵 발병률은 경제협력기구 34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고 합니다. 특히 이 15세에서 19세 청소년층에서 가장 많이 발병한다고 합니다. 중앙대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최재철 교수 연결해서 결핵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전에는 이 결핵을 폐병 이렇게 부르기도 했잖아요. 네. 네, 이 결핵을 좀 정확히 알려주시면 어떤 병입니까? 결핵은 원래는 결핵균에 감염돼서 생기는 일종의 전염병입니다. 네. 근데 이 결핵균이라는 게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경로가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결핵 중에 가장 흔한 형태가 폐결핵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호흡기 증상이 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폐병이라고 부르게 됐었죠. 네, 그럼 결핵 안으로 들어가면 또 다양하게 좀 갈래들이 나뉘겠네요. 그렇죠. 폐결핵뿐만 아니라 뭐 뇌로 가면 결핵성 뇌수막염이 오기도 하고요. 네. 늑막염이 오기도 하고 뭐 방광 쪽으로도 생기고 여러 단계 다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제가 사건 사고 말씀드렸는데 네. 결핵 감염이 확인됐다는 이 중학교요. 네네. 전교생이 결핵에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임시 휴교를 했겠죠. 네. 이 결핵의 전염성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전염성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이 결핵균의 특성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네. 결핵균은 활동성 폐결핵 환자가 네. 기침 등을 할 때 결핵균이 이렇게 공기 중으로 나오게 되면 이렇게 떠다니게 되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흡입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네. 하나가 잠복결핵 감염이라는 상태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아는 결핵, 이게 활동성 결핵 형태입니다. 네. 두 가지 형태를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잠복결핵 감염으로 보면 이 교실에서 또는 가족 간에서 결핵 환자가 생겨서 전염이 되는 거는 보고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네. 10에서 한 20% 정도가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이 활동성 결핵으로 생기는 거는 보통은 한 1에서 2%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신 덕에 제가 좀 궁금증이 해소됐네요. 네. 이게 학생과 선생님을 포함해서 12명은 결핵이 확진됐지만 100명이 넘는 학생들은 잠복결핵 감염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잠복결핵 감염이 뭔가 그랬는데 지금 그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학교가 지난해에도 학생들이 집단으로 결핵에 걸린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결핵이 주로 이 봄에 계절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나요? 아니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상관없군요. 없고요. 네. 네네. 이게 잠복결핵 감염이 뭔지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일단 결핵균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서 첫 번째 반응은 결핵균을 대식세포라는 세포가 잡아먹는 거예요. 네. 잡아먹어서 죽이면 좋은데 다른 세균하고 틀리게 결핵균은 그 세포 안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잡아먹혔지만 잡아먹혔지만 네. 죽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남는 그렇군요. 거죠. 그러면 걔가 이제 증식을 시작하면 우리 몸에서도 또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면역 활동을 하면서 그거를 방어를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방어를 하냐면 걔가 더 이상 증식도 못하고 활동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네. 감옥처럼 이렇게 유가종이라는 데 딱 가둬버려요. 가두는 거군요. 네, 그게 이제 잠복결핵 감염 상태가 되는데 네. 솔직히 잠복결핵 감염 상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결핵은 아닙니다. 전염시키는 것도 아니고 네. 병도 아니고 증상도 없고 엑스레이도 깨끗하거든요. 근데 그 잠복결핵 감염 상태에서 평생 살면서 한 10% 정도가 활동성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작년에 이제 결핵이 발생했을 때 그때 잠복결핵 감염 상태에 있던 학생이 어느 순간에 다시 활동성 결핵으로 가게 되면 활동성 결핵은 전염력이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전염을 시키다 보니까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잠복결핵 감염이 위험한 것은 그야말로 잠복해 있다가 한 10분의 1 정도가 이 활동성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렇죠. 네. 네. 활동성으로 바뀌게 되는 어떤 이유나 징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유 없이 최근에 감염된 경우만으로도 활동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되어 있고요. 네. 그거 외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못 사는 나라에서 생기는 병이라고 하는 이유가 영양 상태가 부족하면 네. 잠복 상태에서 활동성으로 또 잘 갈 수가 있죠. 영양 상태와 관련이 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에 뭐 다이어트가 문제가 된다. 그게 이제 그런 이유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고령자라든가
당뇨병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면역 억제하는 어떤 치료를 받고 있다든가 네. 그러면 이제 활동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네. 거죠. 영양실조나 혹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네. 고령이 되거나 그럼 이게 잠복의 기간은 굉장히 긴가 봐요. 잠복은 뭐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은 이 결핵의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집니까? 치료는 이제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먹는 약? 실제 네. 활동성 결핵으로 진단이 되면 네. 4가지 약으로 6개월만 치료하면은 이제 다 완치가 되고요. 네. 이제 간혹가다 그 4가지 약에 내성이 있는 경우, 안 듣는 경우, 그럴 때는 이제 다른 약을 추가해서 기간이 조금씩 길어질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잠복결핵 감염도 솔직히 활동성으로 안 가게 하려면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치료하는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 약을 쓰게 되면 기간이 좀 깁니다. 네. 9개월 동안 약을 먹어야 되고요. 아, 9개월 동안. 예, 뭐 2가지 약을 쓴다 그러면 한 3개월 내에 치료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게 잠복 감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엑스레이도 안 드러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요 잠복 감염도 좀 불안하다. 네. 어떤 검사로 알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잠재적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잠복 감염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활동성 결핵 환자 접촉한 경우에 이제 국가에서도 이번에 이제 검사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검사를 하겠는데 기본적으로는 피부 반응 검사. 네. 그래서 이제 피부에다가 어떤 약을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에 볼록 튀어나오는 게 있냐 없냐로 판단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그다음에 2번째는 이제 피 검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걸로 네. 요즘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급에 네. 결핵에 걸린 학생이 하나 나타났다. 네네. 우리 아이가 좀 불안한데 그럼 병원에 데려가면 지금 말씀하신 검사는 뭐 결핵은 금방 나오겠지만 활동성은 네. 잠복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확인할 수 네, 있죠. 네. 다행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제가 어릴 때도 제 아주 친한 친구가 결핵에 걸렸던 친구가 있는데요. 네. 뭐 약봉지가 크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어르신들이 일단 고기 많이 먹고 잘 네.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게 맞는 겁니까? 맞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영양 상태가 잠복 상태에서 활동성으로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양 상태 중에 중요한 게 이제 단백 섭취입니다. 그래서 네.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못 살 때 결핵 생겼다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하는 게 개고기를 먹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그렇군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단백 섭취하는 게 예전에는 그게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거죠. 네. 요즘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지만 결국에는 잘 먹고 단백 섭취를 잘 하는 게 활동성으로 가는 걸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영양 섭취는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많이 발병된 건데 네네. 이 15살에서 19살의 청소년 또 네. 대도시일수록 환자 수가 많다. 이런 이제 질병관리본부의 통계가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로 노인들이 면역이 많이 떨어지실 텐데 네네. 왜 청소년들이 많이 걸리는 건가요? 노인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근데 청소년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노인은 집단 생활을 안 하죠. 아, 집단 생활. 그렇죠. 네.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고 친구들과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어떤 한 학생이 결핵이 발생하게 되면 그 학급 내에서 결핵균을 퍼뜨릴 수가 있고 네. 그 결핵균을 거기 생활하는 같은 학급 학생들이 다 들여 마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전염이 더 잘 되고 그다음에 또 학생들은 이 자기네들끼리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학원을 그렇죠, 가거나 그렇죠. 뭐 게임방을 가거나 뭐 이렇게 계속 긴밀한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쪽 연령에서 발생이 높은 그런 경향을 띠는 거죠. 네, 이 전염 전파가 그렇죠. 훨씬 더 이제 잘 이루어지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서 그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궁금한 점 많이 풀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대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최재철 교수였습니다.